하는 경우 살펴봤고, 물론 이제 쇼트가 VCC나 그라운드라고 쇼트가 될 수도 있지만 필드끼리 쇼트가 될 수도 있다고 했고, 그걸 잠깐 보고 엑스트라 볼트 쪽으로 한번 할게요. 핀이 있으면 이제 두 핀 사이에 뭐 쇼트가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인버터를 거쳐서 뭐 이렇게 노어가 있는 뭐 이런 이제 인버터하고 이제 노어 이렇게 있는 이제 회로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이제 G1이고 G2고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 번호가 1, 2, 3, 4 5, 6, 4 핀 번호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뭐 7번하고 14번은 각 칩에 G1이라고 하는 칩하고 G2라고 하는 칩에 그라운드랑 VCC 이렇게 될 테고, 자 여기서 뭐 입력을 넣었더니 뭐 G1에 1, G1에 3. 근데 이쪽하고 이쪽에 지금 입력을 이제 먼저 뭐 이래서 입력을 얘는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놓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놓다가 한번 쳐봐요. 프리퀀시를 뭐 2배쯤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제 나와야 되는 결과를 보면 두 개가 다 여기 이제 5원이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하이가 들어가면, 둘 다 로가 다 이렇게 빼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하이가 들어가면 아웃풋이 이제 로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출력이 G2에 뭐 4 이렇게 출력을 보니까 처음에 로였다가 중간에 뭐 이상한 볼티지가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떨어지다가 뭐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스코프로 확인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니고 그런 이상한 볼티지 값이 지금 이제 나오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될지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핀 2개가 쇼트가 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뭐 이쪽이 뭐 쇼트가 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쪽에 쇼트가 났을 수도 있고, 어쨌든 G2에 5하고 여기 쇼트가 나는 경우, 또는 뭐 G1에 2번하고 이 이제 쇼트가 나는, 뭐 사실은 이제 같은 결과를 주겠죠.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결과를 줄 텐데, 여기가 이제 인터널하게 쇼트가 이제 날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둘 다 로가 되거나 둘 다 하이가 될 때는 뭐 사실은 제대로 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둘 다 지금 하이가 될 때, 둘 다 하이가 될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로가 나오는 거고, 또 둘 다 로가 들어갔을 때, 이럴 때죠. 이럴 때는 이제 정상적인 출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른 값이 들어갑니다. 하이, 여기가 하이, 하나는 로고 하나는 하이, 또 반대로 여기가 하이고 여기가 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상한 출력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 두 개가 뭔가 쇼트가 돼서 같은 입력 값이 들어갔을 때는 뭐 정상적으로 어차피 뭐 쇼트가 나더라도 어차피 같은 볼티지 레벨일 테니까. 근데 이제 다른 입력이 들어갈 때는 이제 볼티지 레벨이 이제 달라져서 중간 뭐 어떤 이상한 볼티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출력이 다르게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요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
1이 로우거나 아니면 이제 2가 하이 또 1이 하이거나 2가 로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요 상황에 해당할 테고 여성하기 또 여기까지 해당할 테고 이제 그때 볼테이지가 뭐 임더 디터미니틱하게 또는 뭐 중간 볼테이지니까 뭐 사실 뭐 중간에 다른 볼테이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두 하이가 나올지 로우가 나올지가 계속 경쟁을 해서 한쪽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든지 뭐 중간에 이상한 값이 나오든지 이럴 수 있다. 이런 걸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먼저 엑스터널한 볼트인데 이거는 이제 그 칩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회로를 뭐 예를 들어서 보드를 만들다가 보드에서 뭐 브레드보드에서 뭐 연결하다가 뭐 등등 이렇게 주로 이제 작업을 하는 뭐 회로를 꾸미는 사람이 뭔가 이제 잘못하는 경우일 수 있죠. 오픈의 경우 뭐 라인이 이제 끊어지는 경우 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납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걸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납땜을 하는 거 확실히 납땜을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뭐 브레드보드에 이렇게 끼울 수도 있고 또 랩핑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아마 우리 실험이나 뭐 이런 데 거의 이제 사용하진 아마 사용해 본 적이 없겠지만 이걸 조여가지고 조이면서 조이는 과정 중에서 피복이 저절로 벗겨지면서 딱 접촉이 되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방법들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에 하다가 뭔가 좀 더 세게 조여졌다든지 세게 잡아당겼다든지 뭐 등등 그런 이유로 이제 와이어가 보통 뭐 이거 이제 디지털 그 회로의 경우에는 커런트가 많이 흘러야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보통 와이어가 아주 얇은 뭐 아주 얇은 보통 이제 카파 와이어가 속에 카파로 되어 있고 그 이제 피복이 쌓여 있고 뭐 이런 형태라서 좀 쉽게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뭐 하여튼 끊어질 수 있고 솔더 이 납땜을 하는 거죠. 납땜을 잘 못하는 거죠. 푸어하다는 건 납땜을 하는 거를 뭐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 뭐 웬만하면 잘 될 텐데 뭐 하다가 잘 안 되는 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돌려가지고 조여서 연결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제 이거는 피복이 좀 달라서 더 얇은 형태여서 그 연결하는 단자 쪽에 적당한 도구를 써서 돌리면 피복이 살짝 벗겨지면서 연결되는 뭐 이런 형태인데 그게 조였던 게 뭐 풀어지면서 커넥션이 이제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작재로 지금 여기 PCB죠. PCB 프린티드 서킷 보드인데 뭐 이거는 보통 이제 대량 생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PCB를 쓰는데 소량을 우리도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 때 또는 이제 대학원생일 때는 그냥 PCB 보드를 가져다가 거기 감광액을 이렇게 바르고 거기 위에다가 그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감광액을 노광을 시키고 그리고 애칭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했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이야 그렇게는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PCB 보드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그 인슐레이터 그냥 뭐 딱딱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받쳐주는 녀석이 있고 그 위에 카파가 쭉 발라져 있는 뭐 이런 형태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뭐 할 수 있도록 애칭을 하고 뭐 할 수 있도록 뭐가 이제 추가적으로 갈아줘서 그거를 감광을 통해서 일부 이제 뭐 애칭을 하고 하지 않고 왜 하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선은 애칭을 해가지고 선은 남고 나머지 부분에 다 애칭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PCB인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라인들이 카파 와이어에다는 카파가 이렇게 쭉 발라져 있다 그러니까 뭐 코팅이 되어 있는 그 카파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뭐 작업을 하다가 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쭉 긁으면 긁거나 아니면 브레이드보드에 이렇게 조이고 하다가 힘을 줘서 브레이드보드가 이렇게 휘면 뭐 크랙이나 이제 컷 트레이스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컨덕팅한 라인이 끊어지거나 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아주 뭐 우리 교재에 보면 헤어라인 크랙 그래서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는 크랙 같은 거는 잘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끼고 그 다음 사람이 체크하고 그러면 먼저 사람이 낄 때 약간 휘어났는데 뭐 그 휜 사람은 휘었다는 기억하지만 뭐 그 다음 사람은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게 생기면 발견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이긴 해요. IC에 이제 핀들이 있죠. 보통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쪽에 발이 이렇게 달려 있죠. 보통 뭐 지금 IC는 이제 더 얇아서 이렇진 않지만 뭐 이런 발들이 달려 있고 그 발들이 이제 결국은 연결을 하는 거죠. 이쪽에서 납땜을 하거나 뭐 소켓에 끼거나 해가지고 연결을 해야 될 텐데 이게 휘어져서 제 위치를 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뭐 하다가 잘못해서 뭐 부러져 있든지 이러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이제 IC들을 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소켓이 있고 그 소켓을 PCB 쪽에다가 납땜을 해놓고 IC는 이제 넣었다 뺐다, 꼈다 뺐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소켓은 뭐 사실은 IC에 비해서 덜 비싼 거고, 그러니까 아주 싼 거고, 그래서 품질이 더 좋을 리가 없고, 그래서 뭐 소켓 자체가 그러니까 IC가 문제가 아니고 소켓 쪽이 문제인 그런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소켓 쪽하고 잘 엘렉트리컬 컨택이 잘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소켓이 되어 있어요. 뭐 그럴 수가 있죠. 뭐 이거는 뭐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여기서 휴대폰에 USB로 보통 이제 충전을 할 때 조금 잘못 끼는데 뭐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것도 그냥 한번 보죠. 이그젠플을 엔드 게이트가 있고 엔드 게이트의 아웃풋이 노어 게이트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죠.
1, 2, 3, 4, 5, 6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3, 2, 이래서 이렇게 연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뭐 로직 프로그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볼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쭉 쟀더니 G1일 여기 A 자리에는 펄스 입력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G1의 2는 하이 입력이 들어가고 하이 입력이 들어가고 펄스 입력이 들어가니까 이쪽에 펄싱 하는 아웃풋이 나오겠죠. G1의 이제 3번은 그래서 보니까 아웃풋이 제대로 이제 펄스 형태의 펄싱을 하는 하이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똑같이 이번에 4번에 이제 로우를 넣고 5번에다가 펄싱하는 이제 그런 입력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엔드 게이트니까 출력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냥 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G1의 6번을 봤더니 정상적으로 이제 로 출력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랬는데 G1의 G2의 3번 이제 펄싱하는 이제 출력 G1의 출력이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에 찍으면 똑같이 펄싱하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나와야 될 텐데 이쪽을 찍어 보니까 인디터미니트라는 얘기는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니고 이런 거 될까요? 이럴 경우가 보통 어떤 상황이냐면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G2의 뭐 1번 이제 출력도 뭐 이렇게 나왔다. 이제 이쪽에 이제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생각해요. 이제 이쪽에 입력이 로우니까 로가 나와야 되는데 끊어졌으니까 이쪽이 볼티지가 하이도 아니고 로도 아니고 그런 볼티 입력이 들어가는 상태고 그런 볼티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3번이 펄스 입력이 들어가고 이쪽이 이제 하이냐 로우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질 텐데 뭐 어떤 출력이 되니까 이 출력이 또 상황에 따라서 디터미니트하게 출력이 나오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뭐 이게 오픈에 이제 끊어진 거라고 하면 쇼트는 붙는 거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슬라피 와이어링 그러면 와이어를 연결을 했는데 와이어가 이런 경우 있죠.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끼면 브레드보드 그냥 PCB의 뒤쪽 후면이 이제 있을 테고 후면 쪽에 여기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여기 이쪽으로 이제 이 아래쪽에 발이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상태가 되면 그쪽으로 이제 납땜을 하게 될 텐데 납땜을 해서 이제 뭐가 선을 연결하겠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하고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선 같은 게 연결할 수도 있죠. 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만약에 선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이제 선이 이렇게 오고 하나가 이쪽에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피복을 벗겨내고 선이 뭐 그래서 그냥 선 하나짜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납땜을 하고 선이 이제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상태겠죠. 가능하면 이제 여기 이걸 말끔하게 잘 붙여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서 슬라피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이쪽에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을 이렇게 해서 좀 선을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에 납땜을 딱 쳐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선이 이쪽 선하고 이쪽 선이 여기서 물론 이제 처음에 납땜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길었는데 이쯤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었는데 손을 이제 이쪽에 연결하고 잡아당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얘는 왼쪽으로 오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중간에 이 부분이 만나는 뭐 이런 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의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하면 쇼트가 날 수 있죠. 뭐 이런 걸 이제 피하려고 하면 가능하면 여기 보통 이제 그 수축 열을 받으면 수축하는 그런 뭐 튜브가 있어서 그 튜브를 살짝 넣어뒀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이거 원래 와이어보다 더 큰 사이즈로 넣어뒀다가 열을 가해서 이쪽에 꼭 수축해서 요 컨덕팅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하고 좋고 또 이제 선들이 너무 길게 늘어지지 않게 늘어지면 결국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적당하게 잘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숄더 브릿지는 뭐 이런 식이겠죠. 여기 납땜을 하나 했고 여기 납땜을 했는데 보통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진 않죠. 여유 있진 않아서 납땜을 하나 했는데 뭐 이쪽 조금 이쪽 편으로 왔는데 옆에 쪽에 납땜을 하다가 이제 살짝 붓는 그런 상황이죠. 떼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살짝 붙으면 붙었는지 모르고 그냥 놔둘 수도 있고 뭐 할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PCB 보드의 문제죠. PCB 보드가 아까 어떻다고 했냐면 이게 이제 그 인슐레이팅한 어떤 그 서포팅하는 판이 있고 그 위에 금속 카파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위에 보통 이제 이걸 덮는 인슐레이팅한 어떤 다른 레이어가 한 층쯤 더 올라가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애칭을 해가지고 이제 라인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 애칭을 한다는 얘기죠. 애칭을 해가지고 뭐 적당한 위치까지 애칭을 해가지고 뭐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다 날리고 이쪽 부분도 다 날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뭐 라인이 두 개 있다고 치면 근데 이 카파가 다 뭐 우리가 눈에는 카파가 다 애칭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약간 카파가 남는다든지 이 사이에 조금 어느 부분이 남아가지고 두 라인이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연결되는 원래 카파 라인 다 깔려 있었으니까 애칭을 할 때 카파는 깨끗하게 다 애칭을 해줘야 될 텐데 뭔가 애칭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또는 뭐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남아있으면 이쪽하고 원래 연결이 되면 안 되는데 뭐 연결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에러를 그러니까 뭔가 오퍼레이션에 있어서 서킷의 동작에 있어서 뭔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다른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동작을 뭐 예를 들어서 TTL 같은 거 5V, 뭐 CMOS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적당한 볼티지 되겠죠. 이 CMOS는 3V에서 이 CMOS는 5V에서 이 CMOS는 뭐 10V에서 조작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DC 볼티지인데 어디선가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배터리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파워 인렛 저쪽에서 AC 볼티지 이제 파워가 들어오면 그걸 이제 DC로 바꿔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 뭐 이 볼티지가 뭐 상황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볼티지 AC 볼티지가 DC 볼티지 원하지 않는 그런 이제 값이 입력이 될 수 있죠. 이게 파워를 많이 먹는데 예를 들어서
그만큼의 파워를 공급하지 못하면 뭐 볼테이지나 아니면 커런트 값이 떨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뭐 정류할 때 문제가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정렬을 뭐 제대로 못하는 뭐 요새 그럴 일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겠지만 DC로 바꿔주는 그 회로에 문제가 있으면 볼테이지가 이렇게 DC가 와야 될 텐데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볼테이지가 높아졌다 낮았다 이런 상황이 리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소스 코드랑 뭐 확인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다른 게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뭐 보통 많은 경우에 제일 처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파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느냐 서킷이 제대로 안 동작할 때 그리고 이제 뭐 스코프로 뭐 이런 거 파워를 확인하는 정도까지 가려면 이제 다른 문제들이 다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이게 됐다 안 됐다 또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뭐 이렇게 될 때는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교재로 따지면 뒷부분에 아마 1학기 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아닌데 그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뭐 여기 있다고 치면 요 출력이 뒤쪽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쪽에도 연결되고 또 다른 데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공급할 수 있는 커런트 양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이제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여기 그라운드 쪽에 있을 텐데 이쪽에서 아웃풋 커런트 양이 하이일 때 또는 아웃풋 커런트 로일 때 얘가 이쪽으로 얼마큼 커런트를 내뿜어 줄 수 있느냐 또 얼마큼의 커런트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양이 정해져 있고 이쪽 그 뒤쪽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막 섞여 있겠죠. 이런 것도 막 있을 텐데 얘들도 입력적으로 출력이 하이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커런트가 흘러 들어와야 된다. 또는 로일 때 얼마큼의 커런트가 흘러 들어와야 이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커런트 양이 최소한의 커런트 양이 이제 정해져 있어요. 아무 여기가 하이가 됐다고 해도 커런트가 안 들어오면 이쪽에 입력 쪽에 볼티지가 우리가 원하는 볼티지 레벨까지 안 갈 거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커런트 양이 항상 있는데 여기서 흘려준 커런트 양이 여기 아웃풋 쪽 여기 얘도 만약에 하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하이라고 하면 하이였다고 하면 그 커런트가 얘도 하이가 되도록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도 하이가 되도록 커런트가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도 하이가 되도록 커런트가 이제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도 하이가 되도록 커런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커런트가 이 커런트 양이 이거보다 커야 되는 거죠. 뒤에 들어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디바이스라고 하면 여러 개 디바이스가 있다고 하면 n 번째까지 디바이스가 있다고 하면 n까지 여기서 필요한 커런트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디바이스마다 정해져 있어요. 요 양도 디바이스마다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여기 붙일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디바이스의 개수가 있겠죠. 보통 뭐 10개 똑같은 뭐 낸드 아웃풋이라고 하면 낸드 인풋 쪽으로는 10개 정도 그러니까 다음번에 낸드를 10개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개수가 이제 정해질 텐데 그 개수보다 더 넘게 붙이면 그건 이제 설계 잘못한 거죠. 설계를 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고
하나 이제 아웃풋 쪽에 너무 많은 인풋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발생하는 이거는 또 거의 뭐 항상 우리가 그 설계를 하면서 항상 주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보통 이제 뭐 이걸 뭐 로딩 이펙트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그젬플을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해요. 문제가 발생을 여태까지도 했지만 어떤 이제 상황일 때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회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이제 엑스프레시브 오어 회로가 있고 14번, 7번 5볼트 연결되어 있고 출력이 여기 이제 낸드가 있고 또 낸드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는 선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좀 복잡하네요. 또 하나는 선이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C로 연결되어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쓴 거 요거는 낸드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G2라고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를 한번 생각해요. 핀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다음에 12, 13, 11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 여기는 10번, 9번, 8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죠. 출력이 이제 Y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씩 한번 핑하고 그에 따른 이제 컨디션을 좀 살펴볼게요. G1에 1을 로를 넣고 여기 로가 들어가요. A에 G1에 2가 마찬가지 로를 넣고 두 개가 이제 같은 값이 들어가니까 출력이 이제 로가 나와야 되겠죠. G1에 3가 8가 나왔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자, 그리고 G2에 4가 로. 여기 로가 들어가서 이제 로고, G2에 5가 하이. 여기가 하이, 여기 똑같이 하이였고. G2에 6하고 10이 6하고 10 다 공이 하이였다고 치고 G2에 13이 하이고 (12도) 하이고 이렇게 되는 G2에 9번이 11번이 로고 G2의 마지막으로 8번이 하이고 이런 측정 결과를 이제 얻었다고 생각해보죠. 이게 이제 익스플레시브 오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그 두 개가 다를 때 1, 0 또는 0, 1일 때 이제 출력이 하이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다 똑같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하이가 나왔으니까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이가 그리고 A가 로고 여기가 하이가 나왔으니까 출력이 로가 나와야 되죠. 6번 출력이 이것도 이상하네요.
4번이 로고, 5번이 하이고, 로고 하이면 여기가 이제 로고, 인버트를 하니까 이제 하이가 나와야 되는데, 6번이 하이가 정상에 제대로 나와네, 미안해요. 6번, 10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나와 있고, 여기가 지금 로고, 로고, 여기가 지금 하이고, 여기가 하이고, 여기가 하이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 13번이 여기 연결되시는 여기 이제 하이고, 12번이 또 하이고, 둘 다 하이니까 버블을 지나니까 이제 로가 나와야 되는데 로고, 여기도 로고, 하이로가 들어가서 하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이 하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하이가 나오고. 문제는 이제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 왜 얘가 이렇게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G1이 뭔가 요 엑스클루시브 오어 요 그 회로가 그 칩이 내부적으로 뭔가 동작이 제대로 동작되지 않는 뭐 인터널한 컴포넌트 페일리어가 있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칩이 죽은 거죠. 어쨌든 이제 뭐 이렇다고 하면 그냥 뭐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것도 지금 아마 엑스클루시브 오어도 여기 핀 14개짜리라고 하면 아마 엑스클루시브 오어 서킷이 그 안에 4개쯤 들어있을 텐데 다른 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제대로 동작하는지 뭐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쇼트가 났을 수 있어요. 선이 이제 G1이라고 하는 칩하고 G2라고 하는 칩 사이에 선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했겠죠. 우리가 브레드보드에 꼽아놓고 거기에 선을 꽂아서 이렇게 연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PCB 보드에 나가놓고 납땜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등등. VCC에 그래서 요걸 이제 X라고, 요 노드 이름을 이제 X라고 부르면, 일단 X에 연결되어 있는 컨덕터들, 뭐 선을 이쪽에 땄을 테니까 어딘가는 이제 뭐 연결하는 컨덕터를 납땜을 하든, 뭐 컨덕팅한 어떤 거에 이제 꽉 조여놓든 뭐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드러난 어떤 컨덕터 부분이 VCC 쪽하고 뭐 하여튼 엑스터널하게 쇼트가 나는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핀3 G1이 인터널하게 쇼트가 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 5번, 뭐 13번 이쪽의 입력 쪽이 또 마찬가지로 인터널하게 쇼트가 날 수 있죠. 대략 뭐 이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로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 로가 돼야 수립의 로인데, 하이가 됐다는 뜻은 VCC 쪽하고 뭐가 쇼트가 났을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뭐 중간에 뭐 볼티지 값이 뭐 인디터미니트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쨌든 뭐 이게 오픈이 됐거나 했을 가능성보다는 이제 VCC랑 쇼트가 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뭘 이제 이런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일단 예상을 이렇게 해보고 실제로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VCC 하고 G1 칩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정상적으로 동작하려고 하면 VCC 그라운드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들어가는지 일단 먼저 확인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파워를 이제 오프를 한 상태에서 그래서 VCC하고 직접 찍어보는 거죠. VCC 노출되어 있는 그 단자 하고 X와 연결되어 있는, 여기 이쪽에도 나오는 쪽에 아웃풋 쪽에 핀이 있을 거고 들어가는 쪽에 핀들이 있을 테니까 그쪽에 금속들이 노출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 사이들을 이제 찍어서 쇼트가 나 있는지, 지금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라운드랑 파워 서플라이 포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 익스크루시브 회로가 동작하지 않고 있을 텐데,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트랜지스터도 다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찍어서 쇼트가 나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쇼트가 아니면 쇼트면 아마도 여기 있는 2번, 3번, 4번은 아니겠죠. 프리비어스 2, 3, 4는 아닐 거다. 이렇게 주식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쇼트가 났다고 하면 쇼트가 났으면 어디서 났을까 이제 또 찾아봐야 되겠죠. X하고 VCC 사이에 이제 쇼트가 있다고 하면 그냥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눈으로, 그러니까 익스터널 쇼트가 났는지는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라인들, 연결한 라인들 제대로 잘 연결돼서 뭐 어딘가 VCC 라인하고 뭔가 이렇게 부딪혀 있지는 않은지, 또 매치가 안 된 부분이 혹시나 없는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4번이) VCC니까 VCC 가까이 있는 13번 핀. 여기 보면 이제 13번 핀이 있는데 13번하고 14번하고 좀 가깝죠. 14번이 VCC에 해당하는 쪽이고 7번이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이제 보통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PCB 보드. 체크를 저는 뭐 피복이 벗겨져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쨌든 간에 뭐 연결하려고 하면 피복을 벗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 사이에 붙는, 살짝 붙거나 떨어지는, 계속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볼 수 있죠.
눈으로 봐서 쇼트가 있는지를 찾지 못했으면 아마도 그냥 추측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거는 쇼트라는 게 아니 쇼트가 확인했고 그리고 쇼트를 비주얼 인스펙션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냥 아바의 인터널한 쇼트일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냥 추정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나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요 핀이 있는데 요 핀에 지금 이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선을 빼가지고 그때 쇼트가 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세 개 각각 세 개의 핀이 있을 텐데 그 세 개의 핀마다 각각 X노드하고 사이에서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한 번은 뭐 이걸 빼보고 한 번은 이걸 빼보고 한 번은 이걸 빼보고 쇼트가 나는지 VCC랑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뺐는데 쇼트가 안 나면 이제 빼서 쇼트 반대 거기가 쇼트가 안 나면 그 뺀 쪽에 문제일 거다 뭐 대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대충 뭐 등등 뭐 계속 해볼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가 문제일지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가 문제일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찾았으면 그 부분을 고치고 뭐 그게 안 되면 그리고 뭐 칩을 바꿔서 이제 다른 칩을 연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인터널에 쇼트면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그게 이렇게 하나 뺐는데 여기 쪽을 뺐는데 쇼트가 쇼트가 났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 내부에서 쇼트가 났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뺐을 때 쇼트가 안 났어요. 요거하고 VCC하고 쇼트가 안 났다는 얘기는 요 내부에서 쇼트가 났을 거다. 외부에서 쇼트가 안 났다고 하면 인스펙션을 해서 외부에서는 안 보이는데 요거 하나 뺐으면 여기서 인터널하게 쇼트가 난 거고 만약에 이쪽을 뺐는데 쇼트가 안 났다면 여기 내부에서 인터널하게 쇼트가 났을 거다.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그 문제를 찾아내는 거는 좀 항상 좀 지루하고 그런 일이 되죠. 그래도 뭐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요새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통째로 다 갈아버리는 일이 흔하죠. 찾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에 비해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다 갈아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이제 연습을 하는 중이니까 배우는 중이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 하나씩 따져보는 거는 이제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리 회로,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를 생각하면 디지털 회로를 뭐 엔드, 노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회로를 꾸밀 수 있어요. 근데 한번 꾸며놓고 나면 그 회로를 이제 꾸며놨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고치려고 하면. 만약에 이제 내가 납땜해놨으면 이제 납땜한 거를 또 인두를 가지고 지져가지고 그 부분을 뜯어내고 뭐 다시 끼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항상 이 회로를 수정하는 거는 한번 구현을 해놔서 회로로 피지컬하게 우리가 연결을 다 하고 이런 상태의 거를 수정하거나 뭔가 고치는 건 항상 아주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테크놀로지도 발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판다고 하면 그걸 사서 사용하는 사람의 요구가 뭐 예를 들어서 조금씩 바뀔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한 달 전에는 뭐 이런 게 좋았는데 한 달 뒤에 살 때는 그거 말고 좀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한 달 사이에 뭐 새로 바꿔가지고 이게 대량 생산한다고 새로 바꿔가지고 새로 뭐 회로를 만들어서 구현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거의. 그래서 뭔가 좀 더 쉽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회로를 바꿀 수 있는,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고,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꽤 오래전부터 이런 이제 프로그래머블한 로직 디바이스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한 4, 50년 전부터. 뭐 요걸 주로 만드는 회사가 뭐 그 이전에는 더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알터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자이렌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물론 이제 더 있었는데 뭐 나머지 회사들은 조금 사이즈가 작고 아니면 이제 뭐 이미 망했고 합병됐고, 물론 이 두 회사도 합병됐어요. 하나는 인텔 합병되고 하나는 AMD 합병됐어요. 그래서 그 인텔 자회사고 하나는 AMD 자회사고 따로따로 다 있었는데 다 이제 합병돼서 지금은 이제 물론 알테라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로 자이렌스라는 브랜드로 칩을 만들어서 팔고 뭐 보드도 만들고 하지만 어쨌든 인텔과 AMD 자회사예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논리 회로를 나중에 추후에 한번 처음에 만든 이후에 수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면 뭐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할 거고,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처음에 뭔가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그럼 계속 개발을 할 때 뭐 납땜을 맨날 하면서 요 엔드 오 막 꼈다 뺐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그걸 구동을 시켜보면 훨씬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겠죠. 개발 단계에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이 두 회사가 뭐 매출이 굉장히 많거나, 그러니까 뭐 몇십조 이렇게 되는 회사는 아니고 뭐 1조 뭐 정도 될 거예요. 1, 2조 그 정도, 최대 그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 뭐 개발을 하는 사람들, 뭐 회사에서 뭔가 TV용 또 뭐 이런 거에 필요한 회로를 개발할 때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툴로서도 의미가 있고, 또 조금 고급 어떤 장비여서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쉽게 뭐 외부에서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용도로도 쓰려고 하면 이제 이런 칩들이 이제 필요해져. 자,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디지털 로직 서킷이라고 하면 결국 그 뭐 인풋이 있고 그거에 따른 아웃풋이 나오고 결국 중간에는 어떻게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엔드 오어 뭐 이런 회로를 넣는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인풋에 대해 어떤 우리가 특정한 인풋을 넣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원하는 출력만 나오면 돼요. 이 안에는 사실은 뭐 엔드 오어 뭐 이런 거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사이에 컴퓨터가 있어도 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아두이노로 하는 거는 뭐 거의 그런 형태예요. 그래도 입력도 물론 이제 외부에서 입력을 뭐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컴퓨터에서 입력을 하기도 할 텐데 입력을 넣어서 그 중간에 엔도 뭐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그 컴퓨터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산을 해서 출력을 여기다 5V를 내야 되겠다, 0V를 내야겠다 결정을 해가지고 출력을 내주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꼭 그렇게 우리가 엔드 오어 뭐 그런 회로를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그 입력에 대한 출력이 truth table이라고 하면 truth table에 있는 것만 다 맞춰주면 되는 거고, 회로도 꼭 있는 대로 다 할 필요 없고 결과만 맞춰주게 되면 더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좋은 거고 뭐 등등. 그리고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면 와이어를 연결해야 될 텐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에러도 발생하기 쉽고 그래서 요걸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논리 회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졌고, 이게 뭐 실제로 당연히 가능해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PC하고 PLD 칩, 그러니까 각 칩 메이커, 뭐 알타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자이언스가 있고 하는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PLD 칩을 이제 적합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공급을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실제 와이어링을 하는 부분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해볼 수 있어요. 뭐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뭐 X 출력이 있다고 하면 입력에 뭐 예를 들어서 3부터 뭐 아웃풋이 원 아웃풋이 그런 회로라고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SOP 폼으로 치면 트루스 테이블을 따지면 뭐 A, B, C 이렇게 쓰면 000부터 001, 010, 011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쭉 있는데 그럼 요때 1이라는 얘기는 A 여기 1이라는 얘기는 결국 여기가 A 바, B 바, C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가 다 0이고 예를 들어 여기가 또 1이라는 얘기는 A 바고 B, C 이런 형태인 거죠. 어쨌든지 간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는 8개의 케이스가 있고 8개의 케이스가 중에 어떤 게 1이 될지 어떤 게 0이 될지 모르지만 여튼 다 만들어 놓으면 되죠.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원하는 게 어떤 거다라고 알려주면 그것만 딱 연결해주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입력에 이제 A가 있고 A 여기 이제 A 바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있고 B 바에 해당하는 거 있고 C 바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프로덕트를 하나, 둘, 셋씩 이렇게 쭉 만들어서 8개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8개를 만들어 놓고 1번부터 2번부터 8번까지 해서 그 입력들이 그것들이 이제 출력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오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면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X가 출력이 될 수 있죠. 제일 첫 번째 A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뭐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돼서 쭉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이게 뭐 맞게 될 거냐 틀리게 될 거냐는 이제 이게 이제 다가 아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조금 이건 밑에다 그렸어요. 이렇게 미안해요.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입력이 이제 3개가 들어가게 지금 이제 입력이 3개짜리니까 3개가 이제 쭉 들어가게 되고 여기도 똑같죠. 여기 이제 뭐 2번 다음에 3번, 4번, 7번까지 그러면 이것들이 손이 이렇게 하나씩 내려온다고 쳐봐요. 이렇게 물론 초기에 PLD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뭐 훨씬 더 어드밴스드 되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럼 첫 번째 요렇게 되면 여기 A의 바 여기 그다음에 B의 바 이렇게 있으면 여기죠. B의 바 그리고 C의 바가 이렇게 연결돼 보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만나는 부분을 연결을 할 거냐 연결하지 않을 거냐 이걸 이제 뭐 스위칭 매트릭스 보통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스위치라는 말은 이제 온 오프 시켜준다는 의미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결국 얘가 나오는 출력은 A 바, B 바, C 바 이렇게 되는 거가 될 테고 지금 만약에 그 두 번째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 001이었다고 치면 001은 이제 이런 거죠. 0 이렇게 또 0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A, B가 C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연결을 정말로 시킬 거냐? 뭐 세 개가 다 연결이 안 됐으면 이게 끊어져 있어서 출력이 안 나올 테고. 아무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입력 값이 0, 0, 0일 때 출력이 이게 5니까 1이 나오는 그런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 회로든지 간에 논리 회로의 그런 이제 형태든지 간에 어떤 뭐 불린식이 주어지면 또는 이렇게 트루스 테이블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응하는 회로를 물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사실 약간의 낭비죠. 낭비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출력을 원하는 뭐 어떤 동작을 어렵지 않게 항상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위칭 테이블에는 커넥티드냐, not 커넥티드냐,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회로든지 간에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디자인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마치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서킷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는 이제 그런 요 회로를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랭귀지가 대표적으로 VHDL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고 또 베릴로그하고 하는 랭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교재는 이제 VHDL 설명이 있고 베릴로그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더 있는데 나머지들에 비해서 이 두 개가 이제 중심적으로 사용되는 거라. 사실은 뭐 상업적으로는 베릴로그가 더 많이 쓰이긴 하고 VHDL은 덜 쓰이긴 하는데 뭐 VHDL은 이제 미국 정부나 뭐 이런 데서는 또 사용하는 랭귀지여서 이 VHDL을 뭐 배워주고 뭐 어쨌든 하나를 배워도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 VHDL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려고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우리가 이제 사실 요 얘기가 이제 3장부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3장에 있는 스킵을 하고 왔으니까 3장부터 다시 돌아가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랭귀지하고는 좀 다르다는 뭐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비슷하게 또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description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해주는 회로를 설명해주는 회로지 뭔가 절차적으로 한 단계의 액션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컴퓨터에서 뭔가 동작을 시킬 때는 한 단계 뭔가 더해라 그럼 더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빼라 빼서 결과가 나오고 뭐 그걸 메모리로 옮기라면 메모리로 옮기고 이렇게 단계로 실행하려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회로에 대해서 회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랭귀지는 VHDL이니 베릴로그니 이런 것들은 이거 이제 또 여기 HD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아니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그대로 그 앞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서킷을 얘기하죠. 서킷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그런 랭귀지로 얘는 한 단계 하나 액션이 실행되고 또 다음 액션이 실행되고 뭐 이런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고 두 번째 명령이 실행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한 번에 다 실행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 회로가 동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엔드를 회로를 했는데 뭐 입력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입력이 되면 출력이 나오면 그 다음에 오어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거 아니죠. 다 만들어져 있어야 회로가 동작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한 스텝 이렇게 실행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번에 다 실행돼서 다 회로가 만들어지는 상태로 구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구체적인 거는 시간이 다 걸려서